오늘은 조선 후기 정조시대라는 배경에 작가의 상상력이 얹어져서 완성이 된 역사 판타지 소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요괴어사 두 번째 이야기 각성입니다. 2023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단꾸마이, 저자는 설민석, 원더스, 페이지 수는 424페이지입니다. 이미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요괴어사 1권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가 출간이 됐습니다. 우선 감상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도 만족했고 다음 편이 기다려집니다. 책 날개를 보면 3권, 4권도 출간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1권, 2권만큼의 텐션이 유지가 된다면 결말까지 신나게 달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커요. 이 작품은 죽은 백성까지도 살피겠다라는 왕의 뜻에 따라 비밀리에 양성된 특별조직 요괴어사대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지난 1편 소개 영상에서 스포일러를 피하려고 다루지 않았던 후반부하고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우선 1편 내용부터 간략하게 정리해보죠. 요괴어사의 중심인물은 조선 제22대 왕 정조입니다. 괴이한 꿈을 꾼 이후로 나라에 큰 일이 닥칠 것이다 라는 불길함에 휩싸여 있던 정조 앞에 죽은 이를 보는 능력을 가진 소녀 별이가 등장을 하고요. 곧이어 자신의 아버지, 누구죠? 사도세자 또한 죽은 이를 보는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정조는 이 과정에서 원통하게 죽어 이승을 떠도는 망자들 또한 자신의 보살핌이 필요한 백성임을 깨닫게 되었고요. 이를 위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능력자들을 모아 비밀조직 요괴어사대를 구성했습니다. 요괴어사대는 정조의 남자라고 불리는 다산 정약용, 국가와 궁중에서 의뢰하는 굿을 담당하는 국무당, 당대 최고의 무신으로 알려진 백동수를 지휘부로 타고난 현명함과 죽은 이를 보는 능력을 가진 브레인, 별이, 압도적인 전투력을 자랑하는 워리어, 백원, 말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스피드스터, 광탈, 금줄로 결계를 만들어 적을 결박하는 능력, 그리고 환상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가진 사이오닉, 무령, 선악을 구별하고 정의를 지키는 전설 속의 신수, 해치가 함께하고 있어요. 요괴어사 1권은 정조와 별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요괴어사대의 구성 과정을 보여주고요. 이들이 괴이한 사건 현장에 찾아가 원혼을 천도하고 사악한 요괴들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가족들에게 희생당한 남성의 이야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체를 거두다 억울하게 죽임당한 승려, 동생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처녀 귀신, 양반에게 협박받다 살해당한 기생 이야기 등 여러 개의 에피소드를 한 권에 압축을 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이야기를 진행했고, 전투 장면에서는 과감한 액션 묘사도 아끼질 않았습니다. 거기에 설민석 작가의 풍부한 역사 지식을 얹어서 픽션과 논픽션을 넘나드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줬었는데요. 1권의 후반부에 가서 이 요괴어사대의 팀원 중 한 명인 무령이 세상에 요괴와 협력을 했다라는 반전이 드러났고요. 이로 인해 같은 팀원 중 하나인 해치에게 재판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 타이밍에 이야기를 절묘하게 끊었죠. 다음 편 궁금하게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요괴어사 2권의 이야기는 무령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무령의 재판 과정을 시작으로 요괴어사대의 구성원인 광탈, 백원, 해치의 내밀한 이야기로 가지를 뻗어갑니다. 제가 이 작품이 굉장히 짜임새 있는 구성을 가졌다라고 느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재판 과정, 캐릭터 소개라는 이런 독립적인 내용들을 이야기 하나로 쫙 연결해서 진행을 합니다. 무령의 재판 과정이 광탈의 이야기의 시작으로 연결이 되고요. 광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 때문에 백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또 백원의 이야기가 도착하는 곳은 해치의 이야기 시작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작품이 요괴어사대라는 고정된 구성을 딱 놓고 매번 다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랬던 것이 머쓱할 정도로 이번에는 이야기가 하나로 쫙 연결됩니다. 에피소드들 간의 연결 강도도 굉장히 높아요. 요괴어사대는 전편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빠르게 해결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큰 시련에 부딪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재판을 받느라 과거의 기억으로 혼란스러워하게 된 무령, 무령을 위해서 나섰다가 홀로 감당하기 벅찰 정도의 센 요괴를 마주해 목숨을 잃을 상황에 놓이게 된 광탈, 그런 광탈을 구하기 위해 급히 전투에 뛰어드는 팀원들, 결국 이들은 큰 부상과 함께
분신처럼 아끼는 무기까지 손상이 되고 나서야 겨우 요괴를 물리치기는 해요. 이들이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요괴를 상대한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기억, 상처, 두려움이라는 다수의 적과 상대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한 이들은 힘겨운 싸움 끝에 큰 성장을 이루게 돼요. 내면이 단단해진 만큼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단단해졌고요. 서로의 결속력도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 책 표지에 그려진 인물 보이시나요? 띠지를 잠깐 빼고 보여드릴게요. 압도적인 전투력을 자랑하는 워리어 100원의 모습이거든요. 화면 바꾸죠. 가만 보면 1권하고 2권 표지가 연결되죠. 1권에서 2권으로 넘어오면서 시련을 이겨내고 단단해진 100원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나 강력해진 100원의 모습은 게임으로 비유를 하자면 새로운 아이템을 획득함과 동시에 기존 아이템 강화에 성공한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의 단단함은 신수인 해치조차 놀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엄청 세진 거죠. 요괴사대는 이제부터 이렇게나 강력해진 힘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요괴들에게 맞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괴들도 쉽게 무너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1권에서 살짝 이름만 언급이 되었던 요괴들의 끝판왕 수라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이번 2편은 1권에서 권선징악 요걸 베이스로 세상을 두루 바라보던 넓은 시야를 좁혀서 개인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건 무엇일까? 그게 왜 무서울까? 무엇 때문에 그걸 무서워하게 됐지? 어떻게 하면 무섭지 않을까? 라는 식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개인의 내면을 파고드는 접근 방식을 이용해서 독자에게 가족, 상처, 아픔 등의 생각 재료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책이 술술 읽히게 쓰여 있고요. 내용도 그리 어렵지가 않아서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넓은 독자층을 아우를 수 있겠다라는 점도 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간에 잠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정약용의 진정한 충성,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잠시 동안 이 작품이 판타지라는 것을 잊었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번 2권에서는 1권에서 뿌려놨던 떡밥을 전부 회수하지는 않더라고요.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더 궁금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2편 마지막에 가면 요괴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와, 이건 뭐 전혀 상상도 못했던 캐릭터가 툭 튀어나오거든요.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길 추천할게요. 네, 여기까지가 픽션과 논픽션을 자유롭게 조합해놓은 세계관에 역사 지식과 상상력까지 올려놓은 작품 요괴호사 두 번째 이야기 각성 리뷰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